전북 군산 금강 하구뚝에서 6명이 탄 국립생태원 조사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원 1명이 숨졌습니다. 배 두 척을 묶은 상태로 좁은 뱃길을 나란히 지나가다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런 식으로 배를 묶고 통과하면 위험하다는 사실 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우선 당시 사고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그제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국립생태원 조사 선박 두 척이 금강 하구 근처 생태조사를 마치고 바다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요. 하구뚝에 낸 뱃길, 통선문을 통과해 빠져나오다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배 두 척은 각각 4.9톤과 2.8톤 크기였는데요. 충돌하면서 작은 배가 뒤집혔고 배에 타고 있던 6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과 119 구급대가 출동해 모두 구조했지만 20대 연구원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생태원 직원은 아니었고 해당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하구뚝에 낸 뱃길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다가 충돌했다고 하던데 배 두 척이 같이 지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박 두 척이 밧줄로 서로를 묶고 나란히 통선문을 통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를 묶고 이동하면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좁은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옆으로 묶어서 가는 거는 압력 변화, 수심이라든가 유속 변화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 크기가 작은 배를 묶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었던 거죠, 전부. 금강 하구뚝을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에서도 배 두 척이 동시에 통과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공사와 국립생태원은 배를 묶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립생태원이 금강 생태조사를 위해 하구뚝을 지나간 건 지난 6월을 포함해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다음부터는 배를 묶고 통과하면 안 된다고 국립생태원에 전달했다는 입장인데요. 국립생태원 입장은 전혀 달라서 농어촌 공사가 배를 묶고 통과하라고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통선문 통제 권한이 있는 농어촌 공사가 배 두 척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도 통과시킨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고가 난 지점의 유속이 빨라서 배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네, 하구뚝은 강과 바다의 경계를 가르던 곳이다 보니 시간대에 따라 강 쪽 수위와 바다 쪽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사고가 난 오후 4시 20분쯤에는 강 쪽 수위가 1.56m, 바다 쪽 수위가 마이너스 1.45m로 수위차가 3m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위차가 크다 보니 강과 바다를 구분하는 철문을 열면 물이 쏟아지듯이 빠르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배 두 척을 묶어놓은 상태라 빠른 유속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충돌한 걸로 추정됩니다. 네, 이렇게 배를 묶어놓고 수위차가 큰 상황에서 통행을 시켰다면 인재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는 겁니까? 네, YTN이 입수한 금강하구뚝 통선물 관리 규정을 보면 언제 어떤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지 적혀 있는데요. 배가 통과할 때 통선문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두 문장에 불과해 위험 상황에 대처할 만한 지침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농어촌 공사에 배 두 척이 동시에 통과해도 되는지와 수위차가 어느 정도일 때 통행이 가능한지를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규정에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 규정을 보완해서 통선문은 반드시 한 척씩 통과하도록 하고 수위 차이에 따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